저는 광주전남본부 영업팀에 근무 중인 김용식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헌혈을 시작한 헌혈인이고 대학 시절부터 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원봉사자이며 가족 지인들과 함께 꾸준히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부활동가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처음 사랑의 헌혈을 하면서 수술을 앞둔 백혈병 친구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내가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게 헌혈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때 헌혈 경험 이후 대학 때는 봉사활동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연예인 현정영 부부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요, 결혼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이나 아이들한테 행복한 일,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기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현정영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좋은 기부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때부터 좋은 일이 생기면 힘 닿는 대로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와 기부를 하다 사회복지 공부에 대한 갈증 때문에 대학원에 가서 결국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그러다 이제는 나눔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강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중간중간에 미친 소가 되어 재능 기부로 사회복지 행사 사회까지 보고 있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 시작한 봉사와 나눔이 점점 깊고 넓어져서 이제는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렸답니다. 광주 시각장애인협회와의 소중한 인연을 10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연말 송년회 밤 행사를 수년째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상상클럽 회원으로 시각장애인들의 버킷리스트에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어르신들과의 기억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하루 종일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줘야 하는데 하루는 멀리 버스로 여행을 갔습니다. 어르신으로부터 고맙단 말을 한 100번은 넘게 들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게 한 하루였습니다. 나는 앞이 잘 보임에도 불구하고 덥고 지치고 꾀도 부리려 하고 힘들면 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어르신은 손에 땀이 남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안내를 해준 봉사자인 나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루의 봉사가 끝나는 시간에 다음에도 꼭 다시 만나요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즐거운 헤어짐을 했던 추억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가끔 묻곤 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그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의아해하지만 저는 이런 나눔 활동이야말로 직장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지만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직장인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면 직장과 가족 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 연구 결과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만족하는 직장인이 직장과 가정, 사회 내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직원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코로나19로 봉사활동이 힘들어지긴 했지만 시간과 여건이 가능하다면 가족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추천해 봅니다. 가족이 더 행복해짐을 느낄 수 있답니다. 이러한 나눔은 제가 특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공 직원 누구라도 약간의 용기만 내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할 수 있는 즐거운 나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헌혈입니다. 코로나19로 헌혈 인구가 많이 줄어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헌혈이 필요한데요. 사실 헌혈의 집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헌혈버스가 방문해서 헌혈을 실시하고 있으니 본사나 지역본부, 지사에서 헌혈버스가 오는 날 헌혈을 하면 됩니다. 헌혈을 하려면 준비할 게 좀 있지요. 전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무리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 헌혈을 한다는 게 게시판에 뜨면 딱 마음을 먹고 몸 관리를 하셔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헌혈을 위해서 일부러 몸 관리를 하다 보니 자기 관리도 되고 건강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답니다. 두 번째, 도서 기부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도 직원들에게 도서 기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책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셔서 회사에서 구입한 책을 깨끗하게 본 뒤 기부하셔도 좋답니다. 참고로 저는 국군 한평병원에 있는 환우장병들에게 매년 책을 기부하고 있답니다. 환우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춘 책이라 더욱 좋아한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적극 추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봉사 현장에 도움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하답니다. 저도 아내를 봉사 현장에서 만난 만큼 지금은 자녀들과 함께 발달장애인을 만나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엔 대화조차 어렵지만 어느 순간 같이 소통하고 교감하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 작은 도움이나마 줄 수 있다는 게 늘 뿌듯하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한 뒤 서로 사랑이 돈독해지고 자녀들도 괜히 기분이 으스해진답니다. 이런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 봉사활동을 하다가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고 봉사 현장에서는 사회복지 활동가들을 만나 큰 만남을 얻었습니다. 또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하면서 대학원에서 훌륭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봉사를 다니며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만남에 감사하며 저 또한 다른 이에게 좋은 만남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눔이라는 게 시작이 어렵지 한번 하고 나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용기를 조금 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10여 년 전에 이미 헌혈 100회를 달성해 대한적 십자사 헌혈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린 헌혈인이고 대학 시절부터 봉사활동에 참가해온 22년차 자원봉사자이며 가족과 함께 15년 넘게 꾸준히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부활동가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 10월 나누며 살아도 괜찮아라는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책을 쓰는 것이 어려웠지만 오히려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느끼는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책이 나오고 나니 무척 뿌듯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서 아빠 책을 검색하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책 제목 부제도 평범한 직장인의 평범하지 않은 나눔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담긴 책 쓰기를 적극 추천해 봅니다. 사람들에게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전파하는 나눔교육 전문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는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일반 시민들에게 나누는 강연 프로그램 나눔을 바꾸는 시간 15분의 기획자로도 활동하며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나눔 강연은 지금까지 50회 이상 진행했으며 주로 학교로 파견을 많이 나갑니다. 강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떨리기도 많이 하지만 즐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통해 단 한 친구라도 더 나눔 활동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려면 사실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솔직하게 내가 뭐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눔 자체가 너무 신나고 즐거운 일이었기 때문에 곧 힘듦은 잊어버리고 또다시 나눔의 현장을 찾아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군요. 앞으로도 나눔에 대한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새로운 나눔 방법을 찾는 일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 뜻밖의 아주 기쁜 일이 있어서 자랑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헌혈이 사랑이라면 100번의 사랑은 수고와 기쁨입니다. 헌혈이 건강이라면 100번까지의 건강은 감사와 축복입니다라며 그간의 소회를 밝힌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인공은 이은성 지사장님이십니다. 지사장님께서 100회 헌혈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김용식 과장 덕분이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내부 직원분이 누군가 헌혈형이었던 나를 잊지 않고 있다가 헌혈 100회를 달성한 시점에 내 이름을 기억해 주었다고 생각하니 작은아마 내가 그동안 내가 한 헌혈이 선한 영향력을 퍼뜨린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말없이 꾸준히 헌혈하고 있는 전국에 계신 직원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누며 살아도 괜찮아.